노르웨이에서 국방연구소가 K9 자주포 획득 평가 보고서를 네.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예산, 성능, 납기 모두 충족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명백하게 느낀 게 옛날 같았으면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SNS나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았고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번역기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6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는 보고서고요. 알려면 그렇죠. 모든 정보를 알 수 네. 있는 시대가 됐죠. 노력해 보면은 다 나올 수 있는. 네, 그리고 맞아요. 제가 이 보고서를 확인해서 네. PD님한테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다 이게- 번역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냥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냥 보내드려요. 저보다 번역은 PD님이 하시고요? 네, 저도 따로 번역을 했는데 네. 이 노르웨이 국방연구소가 지난 6월 13일 이제 공개를 했고요. 네. K9 포병 시스템 획득 평가라는 이제 보고서였습니다.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던 거였고 결과물이 이제 K9 자주포의 도입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M109보다 훨씬 사거리가 뛰어났고 그다음에 M109보다 훨씬 뛰어난 생존성과 운용성 그리고 이제 포병 시스템 유지 비용에서도 만족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납기가 지켜졌다였어요. 제때 들어왔다. 네, 제때 들어왔다가 제일 네. 먼저 강조가 돼 있고요. 그게 은근히 기본이지만 흔치 않으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런데 탄약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이게 하나 책임이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국의 업체든 네. 아니면 유럽의 다른 업체든 뭔가를 수급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자국 업체 겁니다. 네, 자국 그쵸. 노르웨이 나무 네. 나논지 나몬지 할 때 그러니까 네. 우리 잘못은 아니었던. 그냥 보고서에서 네. 하나 쪽 문제라는 맞아요. 네. 언급은 전혀 없었으니까. 네. 나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풍산 같은 거예요. 포 만드는 회사예요. 네. 포 만드는 회사. 하는 거 많아요, 걔네들도. 근데 웃긴 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자주포는 제때 왔는데 포탄은 네.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네, 뭐 이런 게 또 하나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M109보다 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거리가 훨씬 더 확장됐고 그다음에 생존성도 뛰어나고 운영성 역시 모두 낮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밀 사격 능력과 사거리가 향상이 돼서 노르웨이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M109보다 K9 자주포를 사용하면서 사거리도 훨씬 더 멀어졌고 그다음에 기동성도 뛰어나고 생존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노르웨이군의 전체적인 작전 역량이 향상됐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지점이고요. 생존성 같은 경우는 자주포의 생존력은 그 자주포 자체의 방어력보다는 얼마나 빨리 쏘고 튀느냐 이게 이탈이라고 네. 드는데 이 부분이 생존성이 가장 높은 지점인데 네. 당연히 견인포보다 자주포가 뛰어나고 M109보다 K9이 훨씬 낫다. 라고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딱 하나 나왔던 지점은 뭐냐면 유지 보수 비용이 M109 수준으로 한다라는 애초 목표는 실패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바로 다음에 네. 약간 판타지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M109 같은 경우는 도입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지 보수나 운용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초반에 도입 비용 훈련, 부품비 이런 것들이 이미 초반에 다 사용됐기 때문에 M109가 거의 끝 지점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덜 들어가죠. 근데 K9은 반면에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도입 비용, 그다음 도입 비용은 뭐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다음에 운영하게 될 때 새로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하게 될 때는 M109보다는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 제품도 많고 여러 가지 부품이 많기 때문에 M109 수준으로 줄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구매한 무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네. 노르웨이가 K9에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잘 그래서? 쓰고 있고 네. 노르웨이 덕을 많이 보고 있죠. 아, 우리나라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변국 뭐 핀란드 샀고 뭐 이러면서 재미있는 건 핀란드는 사실 새 건 사진 않았어요. 네, 중고. 중고를 사서 자기네가 가져가서 개조했고 손본 게 있고 네. 향후에도 좀 아마 급한 나라들은 이제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고를.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육군의 문제기도 한데 인구 절벽이 계속되면 어떤 군 관계자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군 병력 감소 관련돼서 뭐 유무인 복합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보다 좀 무기 체계 자동화를 하면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K9 이거 사람이 없어서 못 쓰게 되면 K9 갖다가 자동화를 많이 시켜서 수출해도 되고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인구 절벽은 뭐 우리만 부닥친 건 다 아니니까.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이 평가 측면을 살펴보니까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K9 1년에 몇 대씩 뽑을 수 있어요? 주문 많이 받고 풀 땡기면 네. 월 10대에서 20대? 뭐 못할 건 없죠. 왜냐면 이제 라인이 이제 요 생산 주문만 받고 다음에 또 주문이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럼 라인 못 갈죠. 놀아야 되니까. 근데 K9은 앞으로 계속 주문도 들어올 거고 우리도 사용할 거고 새로운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 될 거고 하니까 라인을 더 까는 거에 대한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적죠. 백 오더 네네.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추이를 보면서 가면 뭐 라인을 안 늘리더라도 좀 일을 더 한다던가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추정키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만간 K9 자주포 2,000문 시대 열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지금 1,500문에 육박해서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거하고 지금 운용 중인 계산해보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스페인이 되고 그쵸.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 그러면 2,000문 시대 조만간 열릴 수도 있다. 아직 뭐 줄 서 있는 나라 많아요. 많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경쟁력이 아닌가 우리가.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노르웨이의 선택이 옳았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결과인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도 있을까요? 일단 스페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봤듯이 이제 바퀴형 차륜형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 무인 포탑에 대한 수요도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네. 독일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비싸고 더럽게 느리다. 라는 점은 유럽에서도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감안해서 차량이든 아니면 장갑차든 탑재하는 이제 바퀴형.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에서는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산악 지형이 많고 대규모 화력전의 전면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우리도 생각해보면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송용으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서둘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K9 A3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포탑화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빨리 네. 해결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게 되면은 유럽에서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획득 평가 보고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노르웨이가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KF21 나눠서 양산하자고 생산성 없다고 했던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잠깐 잘못되어 있는 게 수명주기 비용 계산이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공개도 잘 안 하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3국이 K9 자주포를 살 때 일종의 이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노르웨이가 이렇게 써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나라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네. 이런 제3국이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또 달라요, 의미가. 노르웨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준 거죠, 이번에. 저 같으면은 하나 관계자면 해외 이런 데 부스 나갈 때 옆에 그 노르웨이의 원본 왜냐하면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원본 그리고 예를 들어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번역본 네, 그다음 스페인 번역본 뭐 번역이야 네. 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그만한 선물이랑 이렇게 하나 딱 증정하는 이벤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그 제안할 때 PPT에 이런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정말 고마운 일이라 K2를 떨어뜨린 거를 너무 싫어하지 않기로 했고 네, 노르웨이 고등어 열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보고서가 우리 그 스페인 그 자주포 현대화에 좀 영향을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보고서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입한 나라가 써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일종의 이제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르웨이도 M109를 교체한 거고 스페인도 M109를 교체해요. 같은 자주포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맞아 떨어진 거죠, 아다리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차피 M109를 교체하게 되면 스페인도 M109, 네. 노르웨이도 M109면 제가 스페인군 관계자면 이 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K9으로 바꿀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거예요. 스펙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같은 거를 교체한 거니까 훨씬 나아졌다라는 게 명시돼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네, 스페인 관계자, 군 관계자라면 전 이 자료를 꼼꼼하게 보고 한번 인터뷰도 해볼 것 같아요. 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에 대해서 잘 샀다라고 평가
개발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전에 검증이 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노르웨이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길 응원하면서 오늘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